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렌트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어떤 정보들과 서류들이 필요한지 또 어떤 수수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폼을 제출할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피와 어드민 피를 납부해야 신청서를 접수를 할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의 렌트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부과가 됩니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일회성 비용이고요. 렌트에 지원할 때 지불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명의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에는 18살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따로 렌트 지원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피도 따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명 가족이 살 아파트에 지원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아직 18살이 되지 않았다면 부부만 어플리케이션 피를 따로 내면 됩니다.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피가 $100라고 하면 총 $200의 어플리케이션 피를 내는 거죠. 이 어플리케이션 피는 크레딧 체크나 레퍼런스 체크, 그 다음에 크리미널 히스토리 체크 같은 것들을 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에 렌트를 할 때 필수로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마다 어플리케이션 피 비용이 작게는 $40에서 많게는 $100도 들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피는 아파트 렌트 신청서를 처음 쓸 때에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렌트 신청을 취소를 하더라도 환불이 되지 않는 비용이라는 점을 주의해서 렌트 신청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어드민 피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도 어플리케이션 피와 마찬가지로 렌트에 지원할 때 부과가 되는 수수료고요. 어드민 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렌트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부과가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피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 맞습니다. 사실 어드민 피를 요구하는 곳은 많이 없고요. 많은 아파트에서 어플리케이션 피만을 요구를 합니다. 저는 2개의 아파트 렌트 지원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한 곳은 어드민 피 $200,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피 $100를 합쳐서 렌트 신청을 할 때 총 $300의 수수료를 냈고요. 또 다른 한 곳은 어드민 피 없이 어플리케이션 피만 $95만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어플리케이션 피 $45만 내면 지원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아파트마다 신청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피는 18살 이상의 모든 세입자가 내야 하지만 어드민 피는 가족당 한 번만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먼저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비는 어플리케이션 폼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지불하게 되는데요. 어떤 아파트는 카드로만 신청비를 납부할 수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납부를 하거나 ACH라고 하는 계좌이체로 지불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처음 앱폴리오로 진행을 했던 신청서에서는 카드로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납부가 되지가 않아서 데비카드로 다시 시도를 해봤더니 결제가 되었습니다. 왜 신용카드가 납부가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신용카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데비카드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려고 하면 컨비니언스 피라고 하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만약 추가 수수료가 있다면 ACH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컨비니언스 피가 생각보다 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피가 $85고 디파짓이 $300라서 총 $385를 납부를 하는데 컨비니언스 피가 크레딧 카드인 경우에는 $15.40고요. 데빗 카드인 경우에는 $13.90였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만약에 ACH로 은행 계좌를 연결시켜서 계좌이체를 하시면 수수료가 없이 $385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미국 핸드폰,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넘버, SSN, 현재 거주지 주소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증으로 증명을 하시면 되고
운전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은, 시민권자이신 분들은 미국 여권으로, 그 다음에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영주권 카드로, 그 다음에 취업비자로 오신 분들은 비자 서류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추가 서류를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피는 환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을 아파트 측에 미리 다 문의를 하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미리 사본을 준비를 해주세요. 신청을 할 때 웹페이지에서 사본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렌트를 지원을 할 때 월세를 제때 밀리지 않고 잘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입 확인을 합니다. 주로 monthly gross income을 확인을 하는데요.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 그 다음에 부업 수입, 그 다음에 투자 수익 같은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급여도 세전 급여가 되겠죠.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주로 페이스톱이라고 하는 급여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2-3개 정도의 페이스톱을 요청을 합니다. 제가 처음 아파트를 구했을 때는 미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아직 첫 번째 급여도 받기 전이었는데요. 어떤 아파트에서는 오퍼레터로 급여 인증을 해주겠다고 한 곳도 있었고 무조건 하나라도 페이스톱이 있어야 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페이스톱이 필요했던 곳은 제가 첫 페이스톱을 받을 때까지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 주겠다고 했고 페이스톱을 전달하고 바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달 수입이 한 달 렌트비의 3배 이상은 돼야 되는데 만약 급여로 증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부업이나 투자로 얻은 수익을 추가로 증명을 해도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수익의 전부라면 한 달 렌트비가 $3,000인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받는 세전 월급이 최소 $9,00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충분한 서류가 아직은 없는 경우에 어떤 서류로 수입 인증이 가능한지는 아파트 측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회사 이름, 주소, 대표 번호, 직책, 월급 등의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제가 지원해봤던 모든 아파트에서 슈퍼바이저의 이름과 번호 또는 이메일을 요구를 했습니다. 렌트 신청서를 쓰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렌트를 할 때 최근 3년치의 레지덴셜 히스토리, 거주지 이력을 요구를 하는데요. 대부분 필수로 입력을 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거주지 이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전에 렌트를 했었다면 건물이나 방을 훼손하지는 않았었는지, 집을 더럽게 쓰지는 않았는지, 시끄럽게 하지는 않았는지 같은 레퍼런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고요. 한마디로 아파트 측에서 이 사람에게 렌트를 줘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전 아파트에서 안 좋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을 해도 거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미국에 가서 처음 아파트를 구하시는 분들은 3년치 레지덴셜 히스토리는 불구하고 아예 히스토리 자체가 없죠. 그래서 아파트 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원하는 아파트의 주소를 써도 된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신청서를 쓰시기 전에 제가 히스토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파트 측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차량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브랜드가 뭔지, 차량 모델이 뭔지, 몇 년형 모델인지, 차량 색상이 무엇인지, 차량 번호판 넘버는 무엇인지, 그리고 같이 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름,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관계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머전시 컨택도 입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렌트 신청서나 아니면 렌트 계약서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테넌트라고 하는 세입자는 부동산 임대 계약의 당사자를 말을 합니다. 실제 아파트와 렌트 계약을 하는 사람이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계약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큐펀트는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이고요. 렌트 계약을 하는 사람은 어큐펀트면서 테넌트가 되고 나머지 이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냥 어큐펀트가 됩니다.
같이 거주할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코어 어플리컨트는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함께 기재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함께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코어 어플리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코사이너나 개런토어는 보증인을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보증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아까 보통은 한 달 수입이 한 달 월세 3배 이상 돼야 된다고 했는데 코사이너를 통해서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한 달 수입이 한 달 월세의 4배 이상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더 보증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하고요. 확실히 신용이 중요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신용이 없어도 1년치 렌트비를 미리 내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많이 낸다고 하면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아파트 렌트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필요한 수수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필요한 정보나 아니면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파트 렌트에 직접 제가 신청을 했었던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신청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ife in US 리피너스였습니다.